공수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기초에서 이제 사주 변통 프리토킹 특강을 조금 이제 시작하고, 제가 어떤 사주를 좀 올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효과적으로 특강 수업 시간에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 만들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났습니다. 이 PPT 만드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또 한번 정리하거나 자기 자료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문 트이는 프리토킹, 보이는 만큼 리딩해라. 이 변통, 제가 프리토킹이라고 하는 어떤 사주 해석 방법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해석하고 보이는 대로 리딩하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즉석으로. 그럴 때 기준점이 있죠. 어느 걸 가지고 어떻게 읽어내느냐. 첫 번째 월지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 무조건 월지에 집중하세요. 월지가 모든 가족관계와 모든 사건과 모든 성향과 나의 특징의 실마리가 되는 게 월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 월지를 월령이라고 부릅니다. 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금 앞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그 십신, 오행론에서 나온, 그죠? 음양 오행론에서 나온 십신이 매우 중요하죠. 정제, 편제가 나왔다는 거, 음양이 나왔다는 얘기죠. 정편이 나온다는 건. 그 다음에 십신관계, 나로부터 비롯되는 상생과 상극관계는 십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럼 음양 오행론에서 나온 이론은 십신. 영리하기, 다른 유사, 운명 예측 감옥과 좀 특이하게 좀 발전된 부분이 저 십신론입니다. 세 번째, 팔자의 공간과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연월 일시의 위치인 자리궁을 의미합니다. 조상궁, 부모궁, 나와 배우자궁, 자식궁, 이거예요.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초년, 청년, 중장년, 말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죠. 네 번째, 기본적인 합충과 약간의 신살만 응용하면 사주를 프리토킹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신살은 내가 아는 만큼 응용하시면 돼요. 신살은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만큼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넘어가지가 않군요. 커서를 본문에다 집어넣고 하시면 돼요. 아, 커서를요? 네. 거기다 놓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바로 있네요. 아니요. 아닌가? 그냥 그걸로 리모컨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리모컨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컴퓨터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니까요. 자, 월지를 보면 50% 이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의 사주를 알면 월지, 월령, 월지. 월지를 보면 첫 번째, 계절과 조후, 조화로운 기후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출생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출생인지. 그 다음에 월지를 보면 강약이라고 하는 신강과 신약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 계절에 태어나면 가장 왕성하다. 화는 여름에 태어나면 가장 왕성하다. 그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를 보고 일간이 힘이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왕상휴수사 이론이에요. 자, 일간의 신강 신약은 딱 두 가지로 잽니다. 첫 번째, 왕상휴수사라고 하는 월지를 가지고 보는 이론. 두 번째, 포태법이라는 이론이에요. 천간의 힘의 세기. 그런데 이 포태법이 천간 대 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지의 관계에서는 제가 잘 안 보인다라고 했어요. 음인데. 그리고 지지는 수많은 형충 해합이라는 관계 때문에 지지들이 변질돼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딱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왕상휴수사를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지를 보면 기후를 알 수 있고 계절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강약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일종의 명리학의 문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월지를 보면 월지에 점유하고 있는 십신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직업군을 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격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지는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입니다. 그러면은 봄에 태어났다는 건 목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고, 이제 봄철이라고 하는 건 나무 기운이 가장 왕성하잖아요. 여름에 태어났다는 건 화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는 이야기니까 그 월지가 그 해당 사주에서 가장 왕한 오행이겠죠. 왕한 오행은 이 사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성격, 직업, 재능. 그래서 그 사주의 특성이 월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천간의 십신관계는 양이기 때문에 대표성이죠. 가장 강하고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천간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보이는 대로 리딩하면 리딩이 됩니다. 지지는 복잡하고 어렵고 형충해합, 신살, 깨지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잘 보이지 않아요? 저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로 시선을 어디에다가 좀 보고 리딩하는 게 좋으냐? 천간. 지지는 너무 복잡합니다. 지지의 그 오행들은 다 변질돼요. 예를 들어 인옷을 삼아 파국이 있다. 술토는 토가 아니라 어때요? 화로 바뀌죠? 진술충했다. 아니면 인신충했다. 그러면 그 인목도 깨지죠. 그래서 지지는 형충해합이나 신살 등으로 변질되거나 아주 복잡 다단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지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로 천간을 위주로 해서 리딩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천간은 어떻습니까? 활동이죠. 동적이죠. 눈에 보이죠. 그래서 천간을 위주로 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홍 선생님은 지지는 안 본다가 아니에요. 쉽게 말문이 트여야 되니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십신의 유비추론, 유비추론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관계들을 전부 다 그 소속된 분류에다가 집어넣는 걸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견겁재를 갖다가 그냥 비견과 겁재를 따로 분류하지 말고 비식재간이라고 하는 5가지로 묶어서 보세요. 왜냐하면 성향은 똑같아요. 좀 더 강해.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조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 둘의 성향은 유사합니다.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비식재간인으로 5가지로 분류하세요. 식신이라고 해서 간성을 안 깬다 이런 거 아니죠? 식신재살, 상간재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식신상간은 전부 다 어때요? 간살을 제극할 수 있는 기운이에요. 식신은 안 해 이런 거 아니니까 다 같이 보세요. 비는 친구, 선후배, 동업, 경쟁자,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오행이 많으면 내가 신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내가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파워풀해지고, 아까 친구나 경쟁관계들이 많으니까 나는 승부욕이 많겠죠. 그리고 비견겁재라고 하는 비라는 성향은 항상 재성을 극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투자, 내가 내가 나의 돈을 내보내서 어느 쪽에다 갖다 여었다는 건 내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투자와 손재는 거의 글자의 차이지만 속성은 비슷하죠. 그래서 비견겁재는 어떠냐면 손재, 재물을 손해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혹 비견겁재에서 사주가 아주 잘 짜여진 사주는 투자에서 성공하겠죠. 대박. 그래서 비견겁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나간다는 건 아니고 그 투자에서 어느 정도 걷어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여튼 속성은 저렇게 승부욕,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자기 기운, 뭔가 재를 갖다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기운을 들고 있습니다. 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오행이에요. 자식, 제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제조 생산하는 기운들을 이야기하죠. 생산력.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말솜씨, 표현력, 언변력, 내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다 포함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 PPT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뭘 쓴 거예요? 식상을 쓴 거죠. 식의 기운입니다. 창의력,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일거리나 활동력이 전부 다 식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움직인다는 어떤 활동력에 또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이요. 나의 발자국들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도 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냥 먹을 복 이것 자체로의 글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춤추는 춤 사위, 또는 내가 만들어내는 노래, 가야금 곡조, 피아노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상이죠. 식입니다. 그래서 예체능, 체육의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한다. 그 유려한 그것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낸 표현력이잖아요.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골프에 왜 그 움직임, 적어도 부드럽게 힘을 빼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 이거 자체가 식상이죠. 그래서 예체능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일거리도 식상에 들어갑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죠. 나의 소유물들, 나의 명령을 듣는 존재들. 그러면 나의 소유물들이 어때요? 나의 부하 직원도 되고, 내 소유물의 대표적인 게 나의 돈이죠. 나의 시계, 나의 반지, 나의 기금속.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이걸 갖다 우리는 돈을 다루는 직업군 하면 우리가 보통 돈 계산하는 직업군, 경제경영이죠. 그래서 제가 경제경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직접적으로 숫자로 쌓여 있는 것들, 금융이죠. 그래서 재성이 발달되신 분들, 금융 쪽이나 은행 쪽에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재물. 돈은 항상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 쪽에 있죠. 돈은 움직여 다니죠. 돈이 흐르지 않으면 죽은 거죠. 경쟁 흘러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라고 하는 글자에는 이미 역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재의 역마성이에요. 돈은 흘러다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유통, 마켓, 역마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장하고 제가 역마성을 갖다 붙인 거고요. 내가 극하는 오행과 내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나의 부하 직원. 그 다음에 재성은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극해요. 여기에 사실은 제가 상극관계에는 표기를 안 했어요. 상극관계까지 표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십신을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명리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 재는 재극인을 하는데 인은 나의 모친이고 나의 건강이고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재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따라서 부자치고 건강 좋은 사람 없죠. 돈은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돈은 학문을 갖다가 극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아르바이트 많이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맛을 알면 공부는 그만둬요. 이게 재극인이에요. 재극인. 저희 집 아이가 재극인 사주라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돈 보기를 진짜 돌같이 봐라. 지금도 경제관념이 없어요. 재극인 해가지고. 네. 대신에 이제 공부로 승부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 인성이 없으면 좀 나을까요? 인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이 없다고 간담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행은 다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 그 오행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예 없어가 아니죠. 어차피 재극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이 있다는 건. 관성을 보통 우리가 정관평관하면 간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저는 관살을 합해서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내 어깨에 무거운 왕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라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나라 관자라고 하는 글자에는 명예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옛날에는 관직이었죠. 조직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통제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대유학당이라는 조직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 몇 시에서 몇 시? 1시에서 3시. 지금 통제받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10시에 왔다고 해서 수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간다는 그 조직의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직장이죠. 조직, 단체, 동아리는 모든 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주가 간성이 좋대, 간성이 필요하대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뭘 한다고요? 동아리 생활 하라고. 동아리 이렇게 조직이나 이런데 그럼 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그 학원이나 동아리에 내가 그 조직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시에 수업을 한다 이런 것들로 통제받고 있죠. 직장, 명예, 승진, 명함, 감투, 조직, 단체 소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성이죠.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우리가 거대한 단체 조직이 바로 사회죠. 그럼 관성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굉장히 사회적인 인간이겠네. 사회의 통제에 익숙한 인간이겠네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나라, 사회라고 하는 건 각각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국가법일 수도 있고 간습법일 수도 있죠. 간습 아시죠? 법률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관이에요. 관리, 통제. 프랜차이즈. 나는 커피숍을 해요. 그럼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해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커피값과 메뉴를 다 지정해 주죠.
그러면 나는 직장인 하라고 했는데 난 관 쓰는 사람인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능하다. 직장의 통제에 있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은 안 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 십신관계를 다 응용해야지 이러한 사업류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생존할 거 아니에요. 독버섯인지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지식을 습득해야지 생존할 거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나 학교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시키죠. 우리가 윤리, 도덕,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렇죠? 우리가 예의, 범절이라든지 윤리, 도덕 이렇게 하는 거 우리끼리의 약속이잖아요. 약자를 보호하고 또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힘센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면 맞아 죽습니다. 이게 너무 거친 표현인가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나가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생존하기 위한 지식 습득에 대한 교육이에요. 인성이 많은 사람들 원래 지식 습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내 사주에 많은 거죠. 내 사주에 인성이 많아. 그럼 어때요? 난 타고나기를 지식 습득하는 재주가 있는 거죠. 어떤 해당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 해당 에너지와 인연이 많거나 그 해당 에너지가 안 쓰고 싶어도 자꾸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많으니까. 그걸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리딩해주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리딩하여서 말문을 트세요. 자격증, 문서에 도장 찍는 것들, 학문, 인허가증, 도장,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니까 건강. 보통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인성으로 보죠. 그럼 약은 코로나 바이러스 약.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관살이에요.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관살을 죽이는 거, 항생제. 그게 바로 식상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항생제예요.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때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식상이에요. 그래서 식상을 면역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식상이 과도하거나 식상이 너무 적어도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질병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죠. 자, 십신은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저렇게 도행으로 만들어서 십신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게 참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든 사람 다 나와 있습니다. 경방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상수역학에. 그래서 쭉 해남자 경방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결국 학자들이 이걸 만들어냈죠. 이 이론을 찾아냈습니다. 십신을 이해하고 세 번째, 너무 기초적인 거죠, 이거. 연, 조상궁, 초년, 월, 부모궁, 청년, 일, 가정궁, 중장년, 시, 자식궁, 말년. 형제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월주가 부모 형제궁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요즘은 형제를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월주는 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같은 형제를 의미하죠. 옛날에 부모 같은 형제들, 그러니까 10명을 낳았으면, 그죠? 우리 큰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했고, 이런 당시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꼭 월주를 보고 형제군을 찾지는 않아요. 그냥 요즘은 좀 의미가 퇴색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현대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식을 안 낳는 비용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언급해 주지 않아도 괜찮죠. 좀 다른 해석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오히려 자식 자리를 갖다 어떤 나의 아랫사람의 어떤 개념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그게 변통을 거꾸로 하면 통변이죠. 원래 통변이라는 말이 변통이에요. 그런데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습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해석해 하는 게 변통이에요. 원래 통변의 의미, 이건 주역에 나오는 말이 변통이죠. 자, 그리고 약간의 합충과 신살. 기본적으로 천간의 합과충은 해석하려면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거 잘 안 외워지세요.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할 때는 3년 안에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기초 강의 때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게. 합과충. 그리고 지지에도 합과충이 있습니다. 지지의 합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합이 삼합이죠. 네, 통변할 때 삼합이 매우 중요하게 쓰여요. 특징적인 신살. 특징적인 신살 중에서 수많은 신살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몇 개의 신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신살, 사명살이라고 하는 그 형살들 종류, 인사신, 축술미, 자묘형살, 뭐 자형살까지, 원진살,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신살이죠.
왼수끼리 만났다는 원진살. 기문간살. 무속에서 매우 좋아하는 신살. 기문간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신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주에. 그러면 신기가 꽤 괜찮겠죠. 귀신 들렸다 이럴 때 신경과, 그럼 신경정신과 질환. 요즘 불면증 약 많이 드시고 계시죠? 밤에 잠 안 오시는 분, 사주 찾아, 혹 나 기문간살 있는 건가? 즉, 신경정신과에 이렇게 가서 약을 받아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저 기문간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측 능력이 좋다는 건 그만큼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제 눈에는 저는 좀 약간 예민하지, 귀신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예민하신 분은 조금만 바람 소리나, 그죠? 조금만 싸해도 어때요? 뭔가 느끼죠? 이게 기문간살. 그래서 기문간살이 사주에 있으면 무조건 예민하다. 예민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예민하니까 어때요? 남들보다도 어떨까? 보이지 않는 기운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무딘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소리도 안 들리는데. 기문간, 백호대살. 정말 잘 맞아요. 사주 척경의 백호대살은 주역의 구궁을 돌려서 9,008개 구궁을 돌려서 중궁에 모이는 육식갑자를 백호대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대살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자강 선생님이 설명을 그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백호대살 많이 쓰고 있는 신살입니다. 흰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는 신살이니까 무언가 살기가 있거나 망했거나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급격한 문제. 이런 걸 백호대살이라 그래요. 개강살.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신살 중에 삼재 많이 나오죠? 삼재. 사주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친구야, 나 요즘 어려워. 사주 좀 봐줘. 이렇게 딱 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럼 삼재부터 보세요. 삼재를 딱 봤는데 삼재 걸려. 그럼 무조건 삼재 때문이야. 그러면 다 납득해요. 아, 나 삼재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3년만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삼재는 매우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납득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거 다 이해해요. 그러면 3년만 무조건 버팁니다. 그러고 나서 묻죠. 친구야, 3년 후에 네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여전히 왜 힘들지? 그럼 이제 다른 걸 얘기해야 되죠. 공망 12신살, 포태법이라고 하는 신살을 쓸 건데 이 중에서 이 많은 신살이 너무 힘들다면 형살, 원진, 기문, 원진과 기문은 좀 비슷합니다. 백호대살, 개강살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 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일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성과 직업을 추론하여 내담자와 신뢰, 라포를 형성을 하는데 뭔가 이 사람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걸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사주 해석을 굉장히 신뢰해요. 근데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맞추면 돼요. 한 가지. 야, 넌 참 마음이 어린데 그래도 은근히 고집이 세네. 모두한테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다. 뭔가 한 가지. 자, 이건 제가 얘기한 약간의 합충과 약간의 신살들을 조금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나중에 정규 강좌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거론해서 가겠습니다. 핵심 키포인트.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어떤 신살이 있어. 흰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살기를 쓰는 신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기를 쓰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지금 백호대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호대살의 피해가 없어요. 이걸 갖다 액땜이라고 해요. 직업적으로 물상대체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업을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직업을 묻기가 어떤 경우는 어떤 사주를 보면 직업이 딱 나와요. 근데 어떤 사주는 직업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직업을 물어보세요. 직업에 따라서 상당히 사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궁금해? 문점사안에 집중하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5가지예요. 비식재간이죠. 선점서 동업, 비연겁제 보면 되고, 선점서 돈, 재성 보면 되고, 선점서 취업, 관, 그 다음에 합격도장, 인 같이 보면 되고, 뭐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세상의 문제는 선점서 결혼, 여자 보면 되고 남자 보면 되고, 그러니까 5가지 문제로 다 압축이 됩니다. 선생님, 전 변비가 왔는데요. 뭐 보면 될까요? 왜 변비일까? 변비. 발산, 배출, 내 몸 밖으로 생에서 내보내는 것들, 식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리고 올해의 이슈, 2024년의 이슈는 아까 그랬죠. 지지는 너무 많은 복잡한 변화를 한다. 청가는
청간은 정말 엄청 단순해요. 합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 힘이 강하고 눈에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2024년의 이슈는 무조건 그의 청간이라는 글자만 보면 돼요. 그러면 2025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을이 나한테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이슈이다. 진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주제, 쟁점 문제입니다. 말문 트이는 프리토킹은 진짜 보이는 만큼 리딩하면 돼요. 정말 보는 대로. 보는 순서. 제가 오늘 사주를 며칠 전에 상담한 따끈따끈한 사주입니다. 97년생이에요. 97년생이고 양력 11월 중순이야. 자, 제가 양력 11월 중순이라고 하는 걸 적은 이유는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양력 11월 중순이면 11월 중순에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기에 까만색 글씨로 월지에 해라고 적혀 있어요. 겨울이에요. 수는 겨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계절을 알고 싶으면 항상 월지를 보세요. 월지 색깔만 보면 돼. 그렇죠? 월지 색깔이 어때요? 그렇게 딱 까만색이 나오니까 수고, 수는 어때요? 겨울을 나타낸다. 11월 중순부터 해월, 11월 초순부터 해월로 들어갑니다. 입동이 지났거든요. 예. 11월 7일 뭐 이 정도 되면 입동이 들어와요. 7일, 8일 이렇게 되면 입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순 이후 출생과 겨울에 출생한 여자이고요. 여자 사주는 97년이라서 28세. 보통 명리학은 세는 나이로 많이 보죠. 예. 근데 사실 문법은 매우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말문이 트여야 된다. 문법으로 들어가면 매우 어렵습니다. 문법으로 들어가면 이거 세는 나이로 봐야 돼? 만 나이로 봐야 돼? 하는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문법은 제끼세요. 문법 하다 보면 이게 안 돼. 토킹이 안 돼요. 저희는 지금 풀이를 해야 되잖아. 토킹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정규 강좌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지금은 일단 토킹을 해봅시다. 토킹할 때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원령. 두 번째, 십신. 세 번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자리궁. 네 번째, 합충과 약간의 신살. 요 4가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신살 몇 가지밖에 몰라. 몇 가지밖에 그것만 가지고. 이게 뭐예요? 보이는 만큼 푸는 거예요. 어떤 신살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생각 안 나는 대로. 자, 일단 이 사주는 자, 그럼 28세. 28세는 무엇이 알고 싶을까요? 취업과 결혼, 남녀관계. 자, 아무도 결혼을 꿈꾸지 않습니다. 자, 최근 경량입니다. 최근 경량이에요. 전부 다 비혼이라 그랬죠? 50% 비혼이에요, 지금. 그럼 2명 중에 1명은 어때요? 결혼 안 물어본다고. 나 혼자 살 거라고. 나 비혼주의라고. 애도 안 놓고. 진짜 정말 심각하죠. 네.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 30대 다 비혼입니다. 40대 애 안 놓습니다. 전부 다 애완견, 반려견이 자식입니다. 네. 체감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28세 취업이겠네. 그죠? 네, 뭐 취업 등등. 그러니까는 28세 이하한테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거리 사안들을 갖다 여러분이 조금 짐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월지를 리딩하여 사주의 실마리를 잡는다. 처음부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우리가 뭔가 실코를 하나 이렇게 탁 해야지 실이 풀리겠죠. 그럴 때 맨 처음 집중하는 건 월지예요. 월지가 아까 겨울생이라고 그랬죠. 겨울생 춥잖아. 까만 기운인데. 계절과 기후. 그럴 때 조후는 조자는 고를 조자에다 후는 기후를 뜻하죠. 그래서 조화로운 기후를 줄여서 조후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명리학은 어떤 명리학이냐면 기후 명리학이야. 별자리는 결국은 기후야,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잖아요. 시간의 이야기이고 공간의 이야기이고. 따라서 겨울생이니까 이 사주는 춥겠죠. 병화일간이 겨울생이어서 춥다.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시간에 태어났어요? 오시 정오에 출생했네. 낮에. 연, 월, 일, 시에서 시는 말년이라 그랬죠? 말년이 오시잖아. 천간에 뭐가 붙었던 간에 오시잖아. 그럼 어때요? 이 사주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오시에 태어나니까 말년에 운이 좋아지겠네. 그죠?
그럼 이 사주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말년운이 좋다. 선생님 대운 봐야 되잖아. 대운 안 봐도 돼. 보이는 만큼 대운이 눈에 안 들어오면 보지 마세요. 그냥 연월일시만 봐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난 대운까지 보인다 그랬더니 대운이 하필이면 사오미 하운으로 가네요. 역시 대운과 사주는 똑같네. 자, 일과 시를 보니까 자, 시에 간목이라고 하는 초록색이 떴죠. 그러면 나무죠. 목화는 따뜻한 기운, 금수는 차가운 기운. 봄, 여름은 따뜻한 날씨, 가을, 겨울은 차가운 날씨. 밑에 하필이면 일간과 밑에 있는 지지도 초록색이 떴네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월주에는 흰색하고 검은색이 떴으니까 금수 기운이 뜬 거고 일가 출생시를 보면 어때요? 목화 기운이 떴죠. 초록색과 빨간색. 그러면 이 사주는 일이 중년이죠. 중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어때요? 이 사주는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뭐 따뜻한 난방이 필요한데 그 난방이 일가 시에 있으니까 중년 말년 이후 행운이 따르는 좋은 사주겠네. 앞으로 중년 이후 잘 풀리겠네요. 대략 사주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결혼궁합, 그 다음에 날짜 잡는 태길 이런 거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좀 결정 내리기 힘든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좀 조언을 듣고자 보통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담은 10%, 20%. 대부분 어떨까? 힘들어서 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희망이 아니라 정말 그죠? 중년과 말년이 어떻습니까? 매우 좋아지죠. 자, 그럼 실마리를 잡았다. 춥다. 저기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신축할 때 신. 신이라는 글자 금이라 그랬죠? 금은 어때? 가을이죠? 지금 월주에 가을과 겨울이라는 글자가 있죠? 천간의 가을. 금은 금생수하죠? 그러면은 이미 차가운 균이 있고 연지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축은 겨울에 축축한 축이에요. 네, 축축한 축이야. 그래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을 갖고 있는 토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때요? 초년과 청년 시기가 어때요? 조금 차가운 기운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 추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힘들었다는 이야기이고 슬쩍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운을 슬쩍 봤어요. 대운을 슬쩍 보니까 임자개축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그러면 26세가 그때부터는 뭔가 운이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때요? 수라는 글자가 있죠. 수운. 그러면 초년 20년 동안 춥게 살았겠네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일간병화잖아. 병화는 어때요? 뭔가 수국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잖아.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어려움도 많았다는 얘기고, 간제송사도 많았다는 얘기고, 그죠? 뭔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위협받는 것도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리딩합니다. 자, 리딩은 우리는 4가지였죠. 월지에서 실마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리딩하시면 돼요. 자, 내가 추워. 병화가 추워. 그러면 나한테는 필요한 게 뭐겠어? 나 추우니까. 뭔가 나 불이 꺼질 것 같잖아. 수국화 당하잖아. 그럼 어때요? 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해줄 테니까 목이 있으면 좋겠네요. 난 얼어서 너무 추워서 병화가 불이 꺼질 것 같아. 그럴 때 나무로서 불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월령에서 실마리를 하나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후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 월령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월령에서 보자. 월령이 저기 보니까 글자가 편간이라고 적혀 있네요. 월령 간성이네. 그러면 이 사주는 겨울생이기 때문에 무슨 기운이 가장 많다? 수기운이 가장 많다? 선생님 온통 빨간색인데 화기운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다. 예?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다. 낮의 길이가 짧은데 정오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낮의 길이가 짧죠. 그 이 사주는 출신 성분이 어떻다고요? 춥다고요. 수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에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월지가 가장 힘이 강하다고요. 그러면 이 사주는 관살이라고 하는 기운이 가장 강하겠네요. 그럼 관살은 어떻습니까? 모범생, 직장인, 그죠? 좀 반듯한 사람, 책임감 막 이런 거죠. 보수성 이런 걸 들고 있는 간성. 그래서 성향이 그러하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목이라는 글자도 좀 보인다. 목이라는 글자가 무슨 글자? 인성, 공부, 그죠? 예, 양심, 도덕, 교육. 뭔가 이게 글자가 약간 보수적인 글자가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자본주의 같은 글자가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정자리에, 가정자리는 뭡니까? 나와 배우자 자리가 일지잖아. 그 일지, 나의 가정궁에 누가 있냐면 임목이라고 하는 편인 엄마가 있죠. 계모든 정모든 구별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구별하다 보면 눈에 안 보여. 그냥 인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 뭐 편인 모친이 있다는 거, 우리 모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조금 뭐 특이하다. 성격이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어떻습니까? 화낼 때는 화내고 약간 삐딱선을 할 수 있는 편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방에 모친이 보이죠? 그리고 자식 놓고 나서 또는 말년에도 어떤 간목이라고 하는 공부라는 글자 보이죠? 자, 사주를 볼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글자를 쓰시면 돼요. 공부 이렇게 쓰라고요. 여기에도 공부가 살짝 숨어 있어. 해묘미 목국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써나가면 돼요. 그럼 이 사주는 어때요? 공부라는 글자가 매우 강할 수 있죠. 그래서 평생 공부할 팔자이다라고 하는 거 어때요? 말년에 뭐가 떠 있어서요. 공부라는 글자가 떠 있어서요. 그 다음에 공부라는 목운으로 점철하고 있죠. 이 사주는 춥잖아. 춥기 때문에 목 쓰는 게 좋죠. 그래서 공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평생에 걸쳐서 사주도 그러하고 운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는 말년까지도 공부를 할 것이고 자식 낳고서도 공부를 할 것이고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운이 들어왔네. 왜냐하면 임목인 배우자 궁 자리에 공부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눈에 여기서 정축 공부라는 글자 없죠? 신해, 초년, 청년까지 공부라는 글자 없죠? 그런데 어때? 중년부터 공부라는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늦깎이 공부를 하겠네. 그냥 보이는 대로 리딩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역마살이라는 글자를 보면 역마는 제가 그냥 인사신해를 역마 넓은 의미, 강의의 의미의 역마는 인사신해예요. 두 번째, 12신살에서 일지와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진짜 오리지널 역마살이 있어요. 세 번째, 수. 또 역마예요. 오행, 이거는 오행 역마예요. 네 번째, 우리가 아까 재성이 역마라 그랬죠? 비, 식, 재, 관, 인. 인이 여기가 부모, 모친의 자리이고 우리 부모가 있는 자리를 우리는 고향이라 그러죠. 네,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 우리 부모 형제가 있는 곳.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출생지는 우리 엄마가 있는 그 인성이죠.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던 뭐 국민학교 뭐 이런 데가 인성이잖아요. 나의 고향.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 그런데 재성은 항상 어떻습니까? 재극인 하죠. 재는 고향을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발달되어 있을 때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요. 재성은 항상 객지, 역마. 재는 항상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 곁을 떠나는 게 항상 재성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역마를 정의하니까 넓은 의미로는 인사신해. 이 인사신의 동물들은 엄청 잘 뛰어다니는 동물들이고 각각 어떨까? 저 인사신에는 어떤 오행의 장생지, 어떤 오행이 맨 처음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활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활동을 시작해 이게 장생이죠. 그 다음에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이 인사신해예요. 이들은 전부 다 어때?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역마살이고요. 넓은 의미로. 두 번째는 연지나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오리지널 역마살이 있어요. 이것도 인사신해들이거든요. 만세력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수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항상 움직여 다니죠. 물은 흐르지 않은 물은 죽은 물이고 대표적인 물이 바닷물이잖아요. 바다는 얼지 않죠.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아도 역마살. 네 번째, 이거는 오행적 역마의 의미고 네 번째는 십신적 역마의 의미는 재성이 어떻습니까? 역마의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사주에 해라는 글자가 이미 인사신해, 그냥 인사신해라는 사주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어떻다고요? 역마 이렇게 해석하세요. 진짜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해가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역마도 있고 두 번째 의미 연지 기준. 연지는 지금 사유축 뱀띠이고 해는 오리지널 역마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해충하니까. 그래서 해수가 역마. 1번, 2번에도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3번, 오행이 수잖아. 그러니까 1, 2, 3번의 의미의 역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인이라고 하는 글자도 어때요? 넓은 의미로 인은 역마라 그랬죠? 인에도 역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외 공부.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합충. 인해합, 육합이죠. 자, 이게 역마죠. 역마, 그러면 이게 평간이니까 평간은 직장이죠. 직장인데 여기 역마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직장이 되죠. 해외 직장이 나의 역마 공부와 합해오죠. 그래서 해외 공부 직장이 당겨온다. 인해합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격증이 나한테 필요하다. 아마 자격증이 필요한 걸 떠나서 아마 이거 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뭐 수료증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이사주에 인성이 많기 때문에 생각. 인성은 어떤 공부라는 글자죠.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숙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인성은 움직임이 없는 글자예요. 인성은. 식재는 움직임이 많은 글자이고요. 이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식재는 움직임이 많고 관이는 보수적인 움직임이 좀 없는 정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지식 취득, 정보 취득의 여왕이다. 제가 이거 얘기해서 조사의 여왕이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 맞대요. 조사하는 거 아주 인성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프리젠테이션 발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주는 보고서 쓰라 그랬어요. 인성 기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기가 글로서 표현하라고. 그런데 식상이라고 하는 기운이 이사주에 축토가 있죠. 여기 식상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식상이 겨울에 태어나서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축축하잖아요. 겨울에 축축한 흙이 있으면 얼어붙죠.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주변이 없어요.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그냥 딱 보니까 어때요? 인생의 전반기는 춥죠? 그럼 이렇게 딱 절반 나누면 신해와 정축을 딱 나누고 나머지 병인과 갑오를 누르면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따뜻하죠? 그래서 저 사주는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딱 나뉘는 사주입니다. 그냥 리딩하면 돼요. 네, X. 축, 식상, 표현력이 얼어붙어서 그냥 말주변은 약합니다. 그런데 하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표현력이 늘어나겠죠? 지금 중년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저 축토를 녹이겠죠? 그래서 표현력이 늘어납니다. 중년 이후. 정축 백호대살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약간의 합충과 신살. 원령 가지고 실마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원령에서 실마리를 못 잡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 했겠죠? 실마리를. 정축이 위에 있죠? 그러면은 형제가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언니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빠일 가능성이 있겠죠? 또는 어떤 동생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치 언니 같은 동생이겠죠. 위에 조상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비경겁제가 정축이잖아요. 백호대사입니다. 백호대사는 항상 살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포태법으로 오면 정화가 축토에서 임묘하고 있어요. 정화가 축토에서 임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화는 항상 어때요? 임묘라고 하는 건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마치 무덤처럼 갇힌 것처럼. 자, 묘와 고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체로 묘로 해석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이 사주는 축이 고가 안 되는 이유는 겨울생은 화가 약하죠. 화가 약하니까 묘가 고, 창고로 사용하기보다 항상 묘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하여튼 저 정화는 축토에 임묘돼요. 그래서 제가 형제가 방콕하는, 방에 콕 처박혀서 활동 안 하는 그런 형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형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치코모리 언니가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정축 하나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언니가 히치코모리래요. 집에서 안 나온대요, 정축. 방고가는 형제가 있거나 잘 풀리지 않는, 도움되지 않은 형제가 백호대살. 그러니까 항상 이 형제가 백호대살 형태로 있으니까 갑자기 또는 안 풀리고 아니면 이 형제가 뭐 의료 쪽이나 살기를 쓰는 직업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히키코모리. 그런데 정화하고 병화가 있으면 병화는 정화가 도움이 될까요? 추워요, 지금 추워. 추운데 이렇게 약한 불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거기다가 정화는 어때요? 화생토하죠? 화생토가 굉장히 힘이 약해. 있으나 마나야. 그런데 병화는, 정화한테 병화는 엄청 도움이 되죠. 가고 싶죠. 언니가 히치코모리인데 항상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지 언니가 같이 나오려고 한대요. 그 얘기를 나중에 질문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초년은 수운이므로 이렇게 수운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차가운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애정결핍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오타 났네요. 애정결핍. 20년 동안. 지금 수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초년하고 청년도 별로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향후 들어오는 동안은 어떻게 20년 동안 갑인하고 을묘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에서도 중년, 장년 계속 공부한다고 나와 있죠. 지식습득의 운이다. 모군이 들어와서. 자, 2024년 갑진년입니다. 제가 올해의 이슈는 무슨 글자가 올해의 이슈라 그랬어요. 24년에 천간 갑목이죠. 갑은 이사주에서 인성운이죠. 인성운, 공부, 지식습득. 그죠? 네. 내년 2025년도 공부, 지식습득. 을이죠. 자,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회사 그만두고 이걸로 가려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나는 해외에서 어학 공부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맺힌 게 좀 많은 거예요. 역시 목 써야 되는 형태죠. 뭔가 내가 죽을 것처럼 차가우니까 수국화 당하고 있으니까 목으로서 어떻습니까? 뭔가 관인상생을 꾀하려고 하죠. 근데 갑진년, 진년이 되면 제가 약간의 신사를 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회사죠. 내가 이 사주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하면 어때요? 직장은 해수죠. 근데 이 직장이 어떨까? 약간 해외 관련 그런 일을 하는 직장이겠죠? 네, 약간 그런 직장이랍니다. 그런데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진해 원진이죠. 그러면 해는 나의 직장인데 진토가 들어오면서 내가 진해 원진을 쳐니까 내 회사가 왼수 같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회사하고 이별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이고, 2025년 을사년이 되면 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하고 충돌하죠. 사회충.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운이다. 그리고 지금 인사 형살 같은 것도 들어왔으면 어때요? 가정자리의 변동수 같은 것들이, 형이나 충은 전부 다 변동수예요. 그걸 부순다는 이야기고 깨트린다는 의미죠.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서 연말에 이러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은 운이 들어와서 역시 회사 두고 해외 나갈 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2025년 병원년은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건 나중에 정규 강좌 때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출국을 하겠대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걸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주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질문이 나왔습니다. 언니한테 제가 필요할까요? yes, no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주 춥잖아. 추우니까 어떻습니까? 언니가 필요하죠. 정화는 너무 지금 현재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죠. 초년기에. 중년 이후는 신강하게 바뀌겠죠? 그런데 초년에는 신약하잖아요. 근데 정화는 더 신약하죠. 그래서 언니한테는 내가 필요합니다. 언니한테는 내가 필요하다. 예스. 그죠? 부모 형제랑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분가 가능할까요? 네?
그럼 부모 형제 보면 돼. 그냥 그죠? 그냥 리딩하면 돼요. 자, 먼저 부모의 대표적인 엄마 아빠 있어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모친이죠. 부모의 대표,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그 인성이 어때요? 넓은 의미의 부모죠. 좁은 의미로는 모친. 그런데 모친이 이렇게 있고 합이죠. 그렇죠, 합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리하고 나는 합이 들었어. 자식 자리하고 나도 합이 들었어. 그죠? 그런데 그 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인이죠. 그러니까 어떠니까 이 사주는 절대로 어머니한테 못 떨어지고 어머니가 말년까지 따라 들어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절대로 분가 안 됩니다. 분가 안 되고.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나 너무너무 이제 부모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사 나가겠다고 이제 엄마가 너 이사 나가면 나 엄마 따라 나갈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엄마가 따라 나오신대요. 나 이사 나오는 대로. 그래서 예, 죽을 때까지 분가 안 된다. 예. 모친이 따라 나온다. 예, 아까 제가 나 이사할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도 그럼 너 따라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도 같이 따라오죠? 정말. 네? 병신합, 인해합 보이고 재성이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버지라 그랬죠? 그냥 이렇게 리딩하는 거예요. 문법, 이론, 용신, 격구 이거 지금 하지 말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일단 뭐 어떻다고요? 말문부터 트자.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자 이 얘기예요. 그냥 리딩 하자고요. 그래서 부모님 다 따라오죠? 이렇게 쭉 따라오고 있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자, 잠깐만요. 인호. 요것도 형제죠. 이거 형제고. 이거는요. 오화. 오화 형제죠. 인호로 끌고 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때? 부모 형제 다 따라오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자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떤 나를 약간 어떻습니까? 부모처럼 케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배우자는 해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초년, 청년, 28이잖아. 초년, 청년, 중장년, 말년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죠. 지금 춥잖아. 그러면 우리는 남자가 이 사주에서는 해수죠. 지금 추운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별로 남자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지금은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떨까? 중장년, 말년 이렇게 되면 따뜻하게 되니까 그때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해수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배우자인 인목은 어떻습니까? 뭔가 모친처럼 나를 좀 케어해 주거나 아니면 어때요? 역마살이라고 하는 해외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나의 남편인 해수도 어떻습니까? 역마가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인연 있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럼 좋아요. 해외에 가서 내가 남자를 만난다면 이 남자가 백인 남자일까요? 아니면 한국 남자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래요? 해외 남자? 진짜 해외에, 같은 해외에서 있는 한인 2세, 3세를 만날까? 아니면 정말 우리 백인, 흑인하는 정말 우리가 인종이 다른 사람 있죠? 그냥 리딩 하세요. 내 배우자는 인목이고, 이거 내 배우자죠? 이거 내 남자죠? 내 남자, 내 배우자. 그런데 내 배우자가 인이고 내 남자가 간성이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가 인이잖아. 인은 고향이라 그랬죠. 인 고향이라 그랬잖아. 인은 부모가 있는 곳, 내가 출생한 곳, 그죠? 그래서 해외에서 남자를 만나는데 인의 합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잖아. 한국인이야. 이렇게. 한국인 2세나 3세야. 아니면 유학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냥 리딩 하세요. 돈복은 많을까요? 이렇게 질문이야. 돈복은. 그러면 우린 시선은 어때요? 돈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세상의 문제는 5가지라 그랬죠? 5가지, 이 세상의 문제는 5가지. 돈이라고 질문해서 어디를 봐야 돼? 재를 봤어요. 재가 금이네? 그죠? 금인데 병신합이 되어 있죠? 돈하고 합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정제 돈이잖아. 자, 이 사주는 이렇게 가면 불기운이 많아지죠?
중년, 장년, 우리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시기가 중년, 중장년, 말년이죠. 아니, 집 한 칸이라도 이렇게 좀 마련해서 이렇게 좀, 이제 하면은 말년쯤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무슨 글자들이 많이 들냐면, 인호술 화국이 보이시나요? 목화로 이루어져 있죠? 인호 화국가. 그럼 어때요? 불기운이 많아지죠? 목화 기운. 불기운이 많아지면 금 기운은 녹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비경겁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사주는 어때요? 그런데 병신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월급쟁이 돈이고 정제이기 때문에 연금 형태. 이 사주는 부자 되는 사주가 아닙니다. 인성은 부자 되는 글자 아니에요. 학자 되는 글자이지. 예? 예, 부자는. 예.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 입이 얼어붙어서 안 되니까 원래 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말을 잘 못하셨어요. 나중에 잘하게 될 거예요. 보고서 연구하라 그랬어요. 자기 조사의 여왕이래요. 지식 습득, 인풋, 아웃풋이 있죠. 근데 이 사주는 아웃풋은 약하죠. 뭐 내보내는 기운, 내가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기운은 약하고, 지금 습득하는 기운은 매우 강하죠. 네, 그래서 지식 습득은 매우 강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조사 연구잖아요. 이공계 문과 중에서 어느 게 저하고 잘 어울립니까? 이공계는 뭐고 문과는 뭐지? 헷갈려. 자, 이 사주는 목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임목이잖아. 그 다음에 해수가 수잖아요. 해수 안에 뭐가 있냐면 해 안에 이건 우리가 지지의 물상을 보면 무토, 간목, 임수. 그 다음에 이 간목이 해안에서는 장생지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떤 씨앗이 막 생겨나는 것들이잖아. 네, 그래서 제가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이런 거 다루는 거, 이런 거 하라고 이공계 생명공학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고 참 재밌는 회사예요. 현재 DNA 바이오 회사 거기에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해외 나가도 이 비슷한 이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 문서 이런 것들, 즉 앞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화되어 있는 기록이 남기는 해외 근무 있죠. 즉 경력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거 있죠. 반드시 이런 데에 가야 된다. 문서에 도장 찍어줄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알바생은 도장 안 찍어주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알바로 근무하면 도장 찍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항상 문서화에서 서류화되어서 도장, 직인, 즉 국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으니까 수료증이라도 얻어오고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읽은 거예요? 그냥 원령에서 실마리를 뽑아서 십신으로 거의 해석을 했고, 십신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리딩했죠. 여기에 용신 얘기도 안 격국 얘기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우리는 이 사주는 간인상생이에요. 그냥 해상원 사주라고요. 자영업하는 형태의 사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라는 글자가 그냥 우리가 해외라는 글자 치면요. 이 글자 해외거든요. 인사신에. 이 글자 해외거든요. 이 글자. 오도 지지의 자의상 말은 막 12동물 중에서 막 뛰어다니는 동물이거든요. 안 뛰면 죽는 동물이에요. 저 오도 역마라는 어떤 지지의 자의의 속성상 역마라는, 즉 오라고 하는 글자는 불기운이 가장 왕성하니까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분자가 활동력이 좋죠. 기체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오가. 그래서 이 사주는 역마라는 글자가 중중하게 들어가 있어요. 부모 형제한테 나가는 돈 많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부모 형제한테 나가는 돈 많아요. 왜? 그냥 그게 나의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부모 형제한테 빚지고 살아서 현생에 어떨까? 부모 형제한테 조금 베풀고 사는 팔자로 타고났다. 그렇다고 해서 내 돈복이 없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얼어붙어 있던 사주에서 어떻습니까? 중말년으로 따뜻한 기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막 돈복이 없거나 하진 않은데 그런 부자 되는 형태의 사주는 아니죠. 그렇게 리딩 하시면 됩니다. 혹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주 하나 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4시간, 12시간도 보통은 명리하시는 분들은 떠들 수 있거든요.
예. 선생님 분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실까? 부모님 따라오신대요. 해외를? 언니까지? 아니, 해외 나가는 건 아니고, 어디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예, 옮기려고 하면 따라오고, 그리고 자, 이제 그럼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저는 해외에서 영원히 이민 가서 사는 사주가 있고, 해외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주가 있죠. 이 사주는 해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올까요? 돌아와. 어머니가 부르고 형제가 부르죠. 인호로 부르면 전부 다 어때요? 화국이 되죠. 비경겁제. 부모 형제가 있는 나라가 인성과 비경겁제의 나라죠. 그래서 운이 비경겁제로 흐르면 어때요? 형제가 있는 우리 고향 땅으로 오죠. 그래서 이 사주는 해외에 나가서 못 사니까 해외에서 그걸 따가지고 어떻다고 결국은 행동 반경은 어디에서? 한국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